자, 안녕하세요. GT교육학 이정훈 강사입니다. 오늘 강의가 시작이 이렇게 되려고 하는데, 강의 전에 OT를 한 뭐 20분, 30분 정도 하고, 일단 본 강의는, 하루에 이제 뭐, 제가 50분하고 10분 정도 쉬는 강사이기 때문에, 일주일에 이제 뭐 한 5시간 조금 넘는 정도 시간이라고 바로 보시면 돼요. 그래서 9시 반부터 해가지고 1시까지인데, 아마 오늘 OT가 있어서 그런데 12시 반 정도가 되면 강의가 아마 끝이 날 거예요. 그리고 말씀드리겠지만, 제가 이제 이걸 1, 3개월 과정으로 이렇게 일단 노량진에서는 안 하던 방식이죠, 사실은. 이제 그 가장 큰 이유는 1, 2에 재학생들이 오기 때문에 3개월 과정을 안 잡아요. 근데 저는 이제 강의에서 아주 오랜 경험 속에서 1, 2를 교육학 커리에서 2달을 가지고 못 마칩니다. 그렇게 되면 심화가 3, 6 과정으로 가게 되죠. 심화가 턱없이 굉장히 길어지게 되죠. 근데 1, 2에서 제끼고 중간중간에 빈틈 있듯이 허술하게 가기 때문에 3, 4월 강의에 다른 내용이 들어오면 여기서 엉키기 시작을 하면 7월달, 8월달에 이게 제대로 대응이 안 되면 또 엉키고 끝에 가서 또 엉켜요. 그래서 이제 철저히 제 강의 초점은 수강생 위주입니다. 수강생 사실은. 그리고 이제 오늘 제가 OT하는 이 어떤 부분들도 뭐 다른 수강생들을 위한 부분이 아니고 일단 제 수강생들을 어떻게 보면 위한 부분이에요, 사실은. 그리고 뭐 연락이 온 선생님들이 17점 밑으로는 없어요. 지금 작년 교육학과 관련해 가지고도 그렇고 재작년에도 크게 적중한 강사들이 별로 없죠, 사실은. 그래서 이제 생각을 해보면 작년에 지금 130 교육학 책이 500페이지가 안 넘었어요. 490페이지입니다. 2년 동안 적중을 재작년엔 75%, 작년엔 거의 100% 정도인데 이게 우연이 아니에요, 사실상.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이 500페이지 내외도 소화를 못하면서 결국에는 그 두꺼운 책들을 가지고 제가 볼 때는 공부를 제대로 일단 해내는가 해내지 않는가 이런 부분을 봤을 때 상당수의 선생님들이 곤란을 겪고 있는데 그 곤란을 겪는 과정이 기본 이론이 뭔가가 탄탄하게 가야 심화를 가더라도 그 기본 이론 속에서 심화가 좀 더 정교해지고 그리고 7월 달부터 11월까지 이어지는 문풀에서 교육학은 내용이 굉장히 넓지만 이론 깊이가 깊지 않아요. 그건 일부러 강사가 빼먹는 게 아니라 실질적으로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각 이론이 걸려서 나오면 그 이론에 대한 문제가 교육학 문제가 아무리 어렵게 나온다 하더라도 하나의 이론 안에서 전부 언어가 움직이거든요. 그래서 뭔가를 빼먹고 강의를 한다든지 아니면 뭐냐면 어떤 영역 자체만 굉장히 많이 다룬다든지 어떤 영역을 스킵한다든지 이게 이제 교육학에서는 굉장히 위험한 부분이고 이런 부분들이 지금까지 사실은 사실이죠. 사실인데 노량진에 처음에 이렇게 진입을 하게 되면 선생님들이 모르고 공부하는 부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뭐 아는 사람들은 알고 모르는 사람들은 잘 모르겠지만 저는 이제 올해 18년 차 강의예요, 사실은. 그래서 제가 29살에 저하고 다른 학원의 중국어 선생님하고 가장 어린 강사였어요. 그리고 지금까지 이제 강의를 하고 있는데 물론 중간에 한 2, 3년 정도를 제가 이제 학예한다고 쉬긴 쉬었는데 그걸 통해서 볼 때 여기는 이제 동전의 앞뒷면이 사실은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런 이야기를 OT 때 조금 이야기를 하고, 나머지 부분에서 본강의에 들어가서 일단 강의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게 바로 동전의 앞뒷면이 뭐냐면, 굉장한 희망처럼 보이는 게 알고 보면 굉장한 절망이고, 굉장한 힘듦으로 느껴지는 게 알고 보면 굉장히 큰 희망이다라고 하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임용 시험과 관련해 가지고 이 구성원이 어떻게 돼 있는가 이거 우리가 한번 살펴보면 이 학원 강의 안 듣고 혼자 공부하는 선생님들은 조금 해당이 좀 안 되겠지만 수강생이 여기 있고 강사가 여기 있어요. 그리고 학원이 여기 있습니다. 학원만 잘못된 길로
일반적인 사람들을 이끌거나 강사만 잘못된 길로 일반적인 사람을 이끄는 게 아니고 이 수강생도 잘못된 방향으로 이끄는 부분이 있다. 이 안에는 희망과 절망이 다 있는 거죠, 사실은. 다 있는 거예요, 결국에는. 예. 근데 이제 이것이 이제 오랜 기간 동안 제가 강의하면서 처음에 조금 느꼈던 부분이 뭐냐면 지방대 강의를 할 때 제가 주요 대학 강의를 할 때보다 똑똑한 학생들이 발견이 되는 거예요. 어떤 질문 같은 걸 하게 되면. 우리는 선입견이죠. 어릴 때 비교적 공부를 잘했고 좋은 학교를 가고 좋은 대학을 간 학습자가 그래도 좀 더 뛰어나겠지. 예. 그러나 그런 것이 아니라는 걸 점차적으로 알게 됐죠. 그때는 이제 크게 생각을 안 했지만 학원 강의를 쭉 이렇게 해오면서 제가 좋은 강의를 가르치면서 의문이 들었던 가장 큰 부분 중에 하나는 뭐냐면 가장 큰 희망이라고 하는 게 이 임용은 학력하고 무관하다는 겁니다. 실질적으로 맨 마지막에 합격자가 나오는 부분이 사실은. 그래서 대부분의 학습자들이 이제 우리가 동기이론 들어가게 되면 그런 부분들이 나오게 되는데 뭐 숙달 목표가 나오고 수행 목표가 나오게 되는데 대부분의 학습자들이 이제 우리 교육에서 잘못된 부분들이 이제 뭐 많이 훼손은 되고 있죠, 교육에서. 그래서 이제 뭐 석차나 등급 매기기 그리고 이제 대학을 가는 부분들 그런 것들이 사회적으로 영향력을 나타내 왔고 또 나타내는 것이 엄연한 사실은 현실이에요. 현실인데 임용시험은 그게 아닌 결과들을 제가 만났을 때 좀 더 젊을 때는 강의 준비하고 텍스트 연구한다고 바빠서 깊이 있게 생각을 못했어요. 근데 그런 결과들이 나타나는 거예요. 정말 고등학교 때 공부를 잘 못했는데 정말 좋지 않은 대학을 갔는데 굉장히 높은 점수로 임용에 합격을 하고 정말 좋은 대학 학습자가 심지어 자살까지 하는 경우도 제가 봤거든요. 서울대 학생이. 이런 일이 왜 이렇게 일어날까에 대한 고민이 사실은 제가 이제 있었고 또 제가 전공하는 부분 자체가 사실은 또 교육심리학 내부 안에 인지과학하고 또 도덕심리학이기 때문에 그런 쪽에 관심이 없을래야 없을 수가 사실은 없는 거죠. 오랜 기간 동안. 그럼 여기서 이제 누가 잘못됐는가 또 누가 잘 됐는가 이거는 이 내부 안에 다 있다는 거예요. 잘못되는 방향도 있고 잘된 방향도 있고 사실은. 그래서 선생님들께서 지금까지 어떤 방식으로 살아왔는지는 모르겠지만 각자 다 사실은 임고에서 자기가 지금까지 살아온 부분을 뒤바꾸고 싶다라고 한다면 삶에 있어서 제가 볼 때는 사람에 따라 다르지만 크게 봤을 때는 제법 큰 성취죠. 교사가 일단 되는 거. 교사가 되고 나서 다른 일을 할 수도 있겠죠. 그죠? 그러니까 비교적 자기 삶에 있어서 만족스럽지 않았던 사람이 있었다면 이 임용시험을 계기로 해가지고 그런 모든 것들을 털어내고 새롭게 출발할 수 있는 그런 부분에 대한 계기를 가졌으면 좋겠고 그리고 비교적 이제 공부를 좀 잘해서 좋은 대학을 간 학습자들 같은 경우에는 시작부터 공부 방법이 좀 좋으면 그만큼 합격을 할 수 있는 시간적인 부분이 굉장히 많이 단축된다라고 하는 지점을 반드시 좀 아셨으면 하는 게 제가 드리고 싶은 이야기예요. 그리고 이제 제 이야기는 주장이 아닌 전부 다 사실 근거에 의해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단순한 이제 어떤 가치 판단이 개입되는 주장의 형태가 아니에요. 이게 일어나는 일들에 관련돼서 어떻게 보면 사실이죠. 이거 무관하다 결국에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제가 이제 말씀을 이제 이렇게 제가 좀 드리고 좀 강의를 좀 해야 되는 부분들이 사실은 있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요소이기 때문에 사실은 그래요. 자, 이게 다 지금 사람이 만든 거죠. 사람에부터 그렇게 안 좋은 사람과 그렇게 좋은 사람이 있을 수는 있지만 분명히 바뀌어질 수 있는 부분이고 또 바뀌어질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또 교육이 필요한 거죠, 사실. 바뀔 가능성이 거의 제로다 이러면은 그거 교육 왜 하겠습니까? 생존을 위해서 교육하는 것밖에 안 되거든요, 사실. 그래서 이제 이런 요소들과 관련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 부분은 선생님들의 세대를 보면 낭만도 없고요. 여유도 없어요. 제가 볼 때는 그래요. 그리고 꿈도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근데 그 꿈은 그냥 현실하고 직결되는 뭐 부나 어떤 뭐 그런 부분하고 바로 연결되는 그런 형태의 관념. 그래서 이런 시대의 낭만을 이야기하고 이런 시대의 뭔가를 이야기한다는 것 자체가 분명히 그런 요소들이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제가 말하기가 상당히 곤란하죠. 왜 말을 하면 위선자처럼 보이니까 사실은. 그 또 학원 강의를 하고 있으니까 또 돈을 버는 사실. 그래서 이제 그런 어떤 부분들이긴 한데 그러면 선생님들이 이제 뭘 하느냐라고 봤을 때는 자기 일에 바쁜 것 같아요. 그 일이 뭐 어떤 일이 됐든지 간에. 바쁜데 제가 봤을 때는 임용 학원에서 답안을 써내는 걸 보면 그 기능적인 수치는 과거에 자기 시간을 갖고 낭만적으로 살았던 사람보다 형격히 그 수준이 떨어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럼 이거는 문제의 원인이 어디서부터 어떻게 시작이 됐는지를 우리가 한번 임용 공부하기 전에 이런 부분들을 한번 생각을 한번 해봐야 돼요. 그리고 저는 이상적인 이야기를 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이상적인 부분을 추구하긴 한데 현실에 대한 어떤 문제들을 점진적으로 개선해 나가면서 이상적인 방식을 추구해 나가는 그런 어떤 사고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지, 또 원래 안 그랬다 하더라도 학원에 있었기 때문에 사실 그렇죠. 그래서 그 지점을 그 가만히 보면 선생님들이 지금 공부할 때 자, 과거나 지금이나 똑같습니다. 똑같은 부분은 뭐냐면 목적이 다 다르지만 이 수강생의 입장만 놓고 본다면 이 목적은 합격이에요. 합격하고 이게 딱 관련이 직결 이렇게 딱 될 수 있는 부분에 대한 요소가 있는데, 자, 교육학도 그렇고 전공도 그렇고 특히 교육학이 그런데 첫 번째 부분 뭐냐면 합격을 하려면 답안을 쓰실 때 군더더기로 시작해서 답안을 쓰는 게 아닙니다. 절대로. 어떤 데피니션이 있으면 그 개념에 대한 객관적인 문장이 그대로 따라 나와줘야 돼요. 자, 이거는 과거에도 그랬고 지금도 합격하는 학습자 중에서 이거를 잘 알고 가는 사람이 극소수지만 알고 가는 사람이 있고, 또 자기가 강사 강의를 듣고 나서 스스로가 이렇게 공부를 합니다. 고득점을 받는, 그리고 합격을 하는 선생님들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아니면 그 기간이 굉장히 길어진다는 것이죠. 제가 볼 때는 중간에 사회생활을 하면서 인고를 보는 인력까지 다치면 선생님들이 아마 놀랄 텐데, 제가 볼 때는 2분의 1 이상이 10년 이상 공부한 사람들 같아요. 이 무지막지한 어떤 결과입니다. 왜? 제가 말씀드렸듯이 이거는 학력이 아니라고 그랬죠. 대학원생이 월등하게 합격하는 것도 아니고 학부생이 또 뭐 이렇게 합격을 못하는 것도 아니에요, 사실은. 학력이라고 하는, 여기 또 뭐 학교 출신 학교죠, 그죠? 우리 이렇게 교육 받아 왔다는 거예요. 이게 더 낫다는 거, 높으면 높을수록. 근데 특이한 게 결과는 그렇지 않다라는 겁니다, 사실은. 그래서 우리가 보면 이 지금 모든 그 이론은 일단 개념으로 형성이 돼 있어요. 어떤 이론이든지 간에. 그리고 이 개념과 개념이 이렇게 이루어지고 만나면은 소위 우리가 이제 판단이라고 하는 형태가 형성이 되고, 그 판단이라고 하는 형태가 묶여지게 되면 하나의 문단이 됩니다. 문단이 되면서 추론이 되기 시작하죠. 그리고 그 추론들이 모이면 커지면 이론이 바로 되는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이 개념에 대한 어떤 객관적인 어떤 정의가 있죠. 그러면은 1차적으로 봤을 때는 우리가 시험을 예를 들어서 본다고 이야기를 하면 시험에는 반드시 서답형에는 뭐가 있냐면 조건이 있습니다. 문제의 조건이 있죠. 자, 그러면 이 개념을 우리가 학습을 했다라고 한다면은 이 개념에 대한 객관적 정의가 이렇게 나올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러면 이 조건에는 주어와 수어가 포함되어 있어요. 그러면 결국에는 이 조건에 일치되게끔, 특히 교육학은 주수로를 뺄 필요가 없어요. 전공 그 답안지 쓸 때는 주어를 잘라버려도 되긴 되거든요. 좀 더 밀도 있게 칸이 부족할 수가 있기 때문에. 여기 보면 수로가 있다고요. 자, 이거를 맞추면 이 안에는 객관적인 문장이 들어가야 됩니다. 이게 인고에 맞는 부분이에요. 자, 왜 그런가 하면요. 출제를 하죠.
출제를 하면 뭘 만드냐면 문항카드를 만들어요. 문항카드 안에는 뭐가 포함되냐면 1번 문항이 되려면 이 문항에 대한 출제 근거가 이렇게 명시돼야 됩니다. 근데 이 출제 근거는 어떻게 구성되어 있냐면 기본서와 원전의 2권 이상이에요. 그러니까 2권이 포함되겠죠. 그죠? 그리고 여기에는 교집합을 이루는 바로 이 요소가 2권 이상 되고 페이지가 명시가 돼야 돼요. 출제 근거가 생기고 나중에는 답안의 근거가 생기게 되는 겁니다. 사실은. 그 답안을 보면요. 똑같아요. 그럼 이게 어디서 나왔는가, 이 문제들이 어디서 나왔는가를 생각해 보면 여기서 바로 나왔다라는 겁니다. 이거를 확인할 수 있는 부분이 쌤들은 기출문제를 많이 보죠. 근데 기출문제 중요하지 않습니다. 제가 볼 때는 뭐가 중요하냐면 이 기출 지문이에요. 이렇게 지금 대응이 되게 돼 있거든요. 사실은. 그러면 우리가 이제 학원가에서 이 제시해주는 여러 가지 자료라든지 여러 가지 교재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이 기출 지문보다 쉽다거나 너무 어려우면 그 자료나 교재는 이상한 교재입니다. 이상한 자료고. 여기서 숨어 있는 부분이 뭐냐면 고통보다는 즐거움을 쫓아가는 요소가 가미가 돼요. 그래서 서울대 학생이나 굉장히 뛰어난 학생들도 제일 처음에 이 언어가 들어가면 상당히 오랜 기간 동안 이 언어를 교정하고 바꾸는 게 힘들어지기 때문에 합격이 대다수가 굉장히 멀어진다는 거를 제가 발견한 거예요. 사실 잘 안 바뀌어집니다. 사실은 가르칠 때 그렇게 가르쳐야 되는데 사실. 그리고 왜 그런가에 대해서 제가 이제 제자들이 뭐 교수가 된 제자들도 벌써 있고요. 그리고 또 보면 제자들이 실질적으로 고등학교 교사를 하면서 박사과정에 이제 이렇게 있는 제자들이 있는데 인고를 첫 번째 대학교 4학년 때 일단 과거에 제 강의를 듣고 합격했던 친구들 만나보면 처음에 공부를 시작할 때 공부가 임용공부 본격적으로 시작할 때 공부가 좀 잘 되어 있으면 모르겠는데 안 되어 있으면 임용공부가 완성 정도가 될 때 그 텍스트가 뭐가 문제인지 뭐가 안 맞는지가 보인다는 거예요. 처음 시작할 때는 공부할 때는 뭐가 잘못됐는지 뭐가 이상한지가 안 보인다는 겁니다. 여기서 이제 문제의 요인이 여기서 바로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공부를 비교적 보면은 대학교 4학년 때 학력과 학교가 별로 이렇게 낮거나 좋지 않아도 학교 가는 선생님들은 확실한 건 언어가 좋은 겁니다. 처음 들어간 언어가 굉장히 좋은 언어예요. 이게. 그러면 이제 이 언어들이 과거에는 우리가 학원 강의를 처음 시작할 때 인터넷에서 아무리 자료를 뒤져도 기본서 이상의 언어가 없었거든요. 기본서보다 그 자료들이 떨어졌다는 이야기예요. 근데 지금 어떻냐면 유사하게 형성이 돼요. 요게. 예. 근데 채점은 분명히 기본서 위주로 하게 되는 겁니다. 여기에 이제 변수가 있는 건 하나예요. 그의 문항이 굉장히 어려웠을 때는 정상분포를 만들기 위해서 여지 채점을 하게 돼요. 좀 더 준다는 거예요. 문제가 쉬우면 쉬울수록 칼체로 들어가기 때문에 더 잘 써야 되고 더 밀도 있게 써야 되는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이제 그런 어떤 객관적인 부분을 뭐 잘 모른다 하더라도 아주 단연간 경험을 해보면 그 부분들을 저는 강사들이 사실은 알 수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 다른 수강생들한테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지금 어떻게 보면 제 수강생들한테 제가 있는 사실 그대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사실.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이 형성이 돼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교육학과 관련해 가지고는 요게 잘 되면 이제 통변이라는 용어를 저는 쓰는데요. 이 적용입니다. 이 적용하는 거예요. 자, 요거를 해내기 위해서 앞부분에 뭐가 전제되어 있어야 되냐면
소위 브루너가 말한 학문의 구조가 되어 있어야 돼요. 이 학문의 구조만 딱 놓고 보면요, 이 기본서하고 원전이 이렇게 와서 이렇게 출제가 되죠. 그죠? 실질적으로 답이 기본서하고 원전이 학문의 구조를 갖고 있어요. 비교적. 왜 그러냐면요, 기본서라고 하는 게 상당히 쉽게 보이죠. 근데 기본서를 쓸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거는 굉장히 일반화하고 쉽게 쓸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거고, 그만큼 보편성이 형성이 되어야 자신 있게 내어놓는 게 대개의 기본서들이에요. 그리고 그런 기본서들을 어떤 교재가 그런 교재인가를 잘 볼 수 있는 사람들이 바로 출제자인 바로 대학 교수들입니다, 사실은. 그래서 기본서가 그냥 이렇게 쓰여져 있지 않다. 그럼 학문의 구조라고 하는 게 뭐냐? 서답형의 구조는 이게 A가 이렇게 되어 있고 이게 B가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럼 묻는 게 단순 개념은 A는 A, B는 B 이렇게 물어요. 이런 구조를 갖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각각의 구조를 갖고 있는 겁니다. 이거는. 그 다음에 이제 보면 A와 B가 있다 이러면 B보다는 A의 구조로 오거나 아니면 이 구조로 오는 겁니다. 결국. 사실상. 그리고 어떤 큰 이론이 있는데 그 이론 안에 ABC 이론이 있다면 A 이론이 못 가지고 있는 건 B 이론이 가지고 있고 B 이론이 못 가지고 있는 건 C 이론이 가지고 있어요. 이게 학문의 구조입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B의 형태의 문제가 나왔다. 근데 A와 관련해서는 문제점을 알고 있었는데 B를 잘 모르겠다. 이러면 반드시 근거 높은 건 C이거나 A의 특성이 C에서 B를 비판하거나 A에서 B를 비판하는 게 됩니다. 사실은. 이게 통변이에요. 사실 구조적으로 봤을 때. 그 다음에 A와 B가 이렇게 있다. 그러면은 이 A와 B가 거의 같은데 초점 자체가 이쪽으로 오는 경우가 있어요. 주안점이죠. 이 구조가 조금 어려운 구조예요. 사실은. 이쪽도 마찬가지예요.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러면 이렇게 되어 있는 거를 부분적으로 흉내를 내서 가리키는 게 뭐냐면은 뭐 구조도라든지 마인드맵이라든지 그 다음에 뭐 도식 또는 도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걸 더 개량화한 게 사실은. 그리고 이 요소와 더불어서 쉬운 설명. 쉬운 설명이라고 한다는 거는 문항카드에 적혀 있는 답안보다 더 풀려 있는 쉬운 설명이에요. 그 다음에 예시. 이게 문제를 일으키는 거예요. 제가 볼 때는. 자, 이 자체로는 문제가 일으켜지지 않아요. 이 구조를 통해서 학문의 구조를 안다든지 이 구조를 통해서 대다수의 선생님들이 강의를 듣고 교재를 보죠. 그러면 교재가 이렇게 돼 있다고요. 강의를 듣죠. 그러면 특히 교육학 같은 경우에 그냥 그렇게 강의를 듣고 그냥 그렇게 보면 돼. 근데 더 문제는 뭐냐면 6, 7년 전에 이 서답형이 오면서 교육학 논술로 바뀌면서 이 교육학 논술의 답안지를 쓰는 이 글의 밀도가 전공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무서운 거예요, 사실. 응?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하고 이 부분에서 대다수의 불합격자와 실질 현실에서 소수의 합격자의 차이는 어디서 나오냐면 이걸 이렇게 보고 이까지를 모른다 하더라도 적용 통변 자체를 이건 아무나 흉내 낼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이 구조를 가지고 이걸 적용시킨다. 그럼 이걸 만약에 다른 강사 따라한다. 그럼 이것도 적용하고 저것도 적용하고 안 맞아요. 적용하는 방법이 있는 거예요, 사실은. 근데 대부분 보면 여기서 끝이 난단 말이에요. 다수의 선생님들이. 어? 그러면 어떤 현상이 벌어지냐면 예를 들어가지고 뭐 예체능계나 기타 다른 부분 나 그냥 12, 13만 받으면 돼. 또 14만 받으면 내 목표는 뭐 17이야. 그게 지켜지면 좋은데 지켜지지 않는 경우가 또 문제가 있고요. 사실은. 그리고 해마다 출제율은 바뀌어요.
그러면 전에 그렇게 해서 합격을 했다더라. 또 바뀌어요. 방법이 안 맞을 수 있는 거죠, 사실은. 그러면 합격을 하는 선생님들은 뭐냐면 이게 없어도 통암기를 하는 선생님들이 있어요. 비교적 적용의 문제가 많이 안 나오고 개념의 문제가 나왔을 때는 20점까지 나옵니다. 많이 꼬아놓지 않으면 사실은 못 따라가는 거예요. 그러면 이까지를 보고 뭐냐면 이게 의미 없다는 게 아니라 이거를 이렇게 잘 가르치고 이거를 굉장히 훌륭하게 가르치는 강사 같으면 훌륭하죠. 그러면 교육학이나 전공을 몇 년 동안 강의를 들어왔는데 내가 첨삭을 해보면 왜 그 언어가 안 나오냐는 거예요. 그러면 결국 선생님들이 공부를 해도 뭐다 지금 이 결국 합격자들은 뭐다 이 부분에서 이렇게 와야 된다는 거예요. 사실. 그래서 제가 그 가는 부분은 뭐냐면 이거 다 그릴 수 있어요. 칠판 판서할 때 나중에 잘 보세요. 이거 다 그릴 수 있는데 이걸 가지고 적지 않은 장수생들 특히 남자 선생님들 같은 경우 이걸 가지고 10년 동안 떨어지면서 이걸 가지고 한단 말이에요. 스터디를 해도 이런 걸 가지고 하고 이런 걸 좀 하고 이렇게 돼요. 근데 역으로 말하면 더 중요한 건 뭐냐면 각 개념이 가지고 있는 데피니션을 내가 쓸 수 있는가 쓸 수 없는가가 훨씬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사실 이게 그리고 대학 과정을 높고 이게 학력이 높으면 높을수록 추상화하는 훈련을 많이 받았기 때문에 추상화하는 훈련이면 이 위에 게 강하죠. 이게 약해지거든요. 그러니까 그 선생님들이 머리가 안 좋아서 뭐 지능지수가 낮아서 불합격을 하는 요인이 사실은 아니에요. 평가 기준이 그렇다는 거예요. 국가시험이기 때문에. 결국 어떻게 매겼는가를 가서 물어봤을 때 이 제기를 하면 다 보여줘야 되고 심지어 법원까지 가게 되면 어떤 근거에 출제라고 어떤 거에 채점을 했는지 소명자를 다 내야 돼요. 평가원에서 그걸 잘 보관하고 있죠. 평가원에서 학원과 문제를 제끼는 이유는 하나밖에 없어요. 평가원의 공신력 때문이에요. 우리가 생각하는 거하고는 전혀 다르게 사실은. 그러니까 이게 수고해 가는 거예요. 문제든 뭐 교재든 보면은 사실은 응? 수강생이 좀 더 많을수록 그 확률은 더 높아지죠. 그러니까 이제 강사가 그 부분을 오랜 경험성이 제대로 조정하지 못하면 저도 당한 예가 있고 젊을 때 사실은. 그래서 그런 부분으로 이런 어떤 부분들이 바로 형성이 일단 되어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제 강의의 초점은 사실은 뭐냐면 이제 이 부분 초점보다는 이제 이 부분의 초점이 굉장히 강한 겁니다. 일단 굉장히 강하죠. 자, 그러면 먼저 우리가 느껴지는 부분들이 어떠냐면 이제 어려워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죠? 그렇잖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선생님들께서 제가 좀 판서가 좀 많은 편인데요. 필기하는 내용은 거의 교재 안에 있어요, 사실은. 그래서 처음에는 제가 이제 한 1년, 2년 정도 교육 강의를 하고 판서를 다 하지 말고 그냥 이거 판사하세요. 이게 차라리 더 편할까를 고민해 봤는데 학습자들이 다양해요. 그래서 제일 좋은 거는 사실은 강의하면서 판사하면서 강의 듣는 시간에 이해를 먼저 하고 나서 듣는 시간에 앉아서 곧바로 암기를 하는 게 좋아요. 바로바로 암기를 하는 게. 자, 그런데 학습자마다 인지 양식과 학습 양식이 굉장히 다양하죠. 자, 그렇기 때문에 선생님들께서 꼭 좀 지켜주셨으면 하는 부분이 어떤 거냐면 강의를 듣고 나서 그날 오후 정도에 그날 했던 거 쉽다고 넘어가지 말고 습관적으로 한 번만 읽기만 읽어줘도 이게 나중에 7월달, 8월달, 9월달, 10월달 가면 다시 반복이 돼요. 그래서 그 과정 3개월을 잘 잡아야 개념이 돼야 적용이 되거든요. 더 나아가서는 학문의 구조를 알아야 뭐가 된다? 자, 적용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입시하고 가장 큰 차이점이 있는 게 성인고시학원이 저는 오히려 임용 강사들이 훨씬 더 유능하다고 생각을 했어요. 심지어 제가 제일 처음 강의할 때 공무원 학원에서 오래 있던 강사 선생님이 임용학원을 넘어왔는데 공무원 학원 강사들하고 밥도 같이 안 먹는다더라고. 그래서 저는 임용 강사들이 다 훌륭한 줄 알았어요, 사실은. 훌륭한 분도 분명히 계시죠. 계신데 제가 이해가 좀 안 가는 부분은
바로 어떤 부분이냐면, 근데 그게 어떻게 보면 너무 당연한 거 이해가 안 간다기보다는 강사들마다 쓰는 언어나 이게 다르다는 사실입니다. 이게 입시는 이게 좀 달라도 그 어떤 기능의 차이지 좀 더 이게 다르다는 거죠. 중요한 거는. 그래서 이 지나고 나서 이 어떤 부분을 보면 이제 이런 부분이 왜 생길까? 그럼 결국 이제 출제가 달라지기 때문에 다를 수밖에 없다라는 논리가 또 나올 수 있어요, 사실은. 근데 출제가 달라진다는 건 뭐냐면 해당 전공 교수들이 쓰는 언어가 좀 다를 수가 있는 거죠. 사실상. 그렇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그래도 공통되는 형태의 언어들이 분명히 존재한다라는 겁니다. 이 내부 안에는 사실상. 그래서 그 지점에 대해서 제가 선생님들께 이제 말씀을 일단 드리고 싶고, 가다 보면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가다 보면 굉장히 안정되죠. 자, 올해 작년 일상권보다 딱 50페이지가 늘었어요. 작년 일상권이 490몇 페이지라고 그랬죠, 그죠? 정리할 때요, 하루 반나절이면 일상권이 정리가 다 돼요. 근데 그거를 상반기에 천천히 가는 상태에서 하나하나 알아서 습관이 잘 쌓여가 좋은 언어가 형성되어 있는 상태에서 하루 반나절 그 책을 보는 거하고, 뒤에 가서 읽으면 이해가 다 되니까 그냥 뭐 50페이지 늘었으니까 한 이틀이라고 잡읍시다. 이틀 보는 거하고의 차이점은 어디서 나냐면, 말씀드렸지만 17점 포인트부터 20점 포인트는 다른 게 안 틀려요. 개념을 틀립니다. 1점짜리를 틀려요. 제가 매겨보면 20점이 나오는 선생님들은 절대로 개념을 틀리지 않습니다. 안 틀리니까 20점이 당연히 나오겠죠. 근데 언어 밀도가 달라요. 그게 굉장히 좋은 습관에서 오는 거예요. 그게. 자, 그게 안 되면 나중에 어떤 현상이 벌어지냐면 요약집으로 가게 됩니다. 1, 2에 들었던 거, 3, 6에 들었던 거, 이게 나중에 부담으로 다 쌓이죠. 그럼 서브로 갑니다. 뒤에는 또. 그래서 이게 지금 풀려 있는 부분과 흐트러져 있는 부분이 바로 그런 요소예요. 그래서 최대한 이런 부분들을 통해서 내 목표는 어디다? 결국 이거다라는 거예요. 이 부분을 교육학이든 전공이든 어차피 10개월 정도예요. 어차피 영원히 공부하는 이 공부는 또 오래 하면 안 돼요. 아는 개념이 계속 양으로 늘어나게 되고 개념이 뜨게 됩니다, 사실은. 그래서 제 교육학에 관련되는 처방은 그렇고, 실제 결과도 이 커리를 제대로 가는 선생님들이 19, 20일 일단 나온 부분을 보면 그렇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이제 언어입니다. 이제 그건 제가 이제 강의를 중간중간에 강의를 하면서 제가 이제 이 교재 쓸 때 어떤 방식으로 교재를 일단 썼는지, 또 어떤 전공 강의를 굉장히 오래 하면서 그래서 얻었던 어떤 노하우가 이제 이 교재단 안에 들어가 있는지를 선생님들이 이제 차근차근 가면서 이해를 일단 할 수 있게 아마 될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관련되는 요소들을 굉장히 주의해야 됩니다. 노량진에 제일 처음에 오면 이것과 비교적 멀리 떨어져 있는 그 강사들의 논리가 어떠냐면, 아이들이 힘들어 죽겠는데 아이들이요 이걸 다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 근데 그렇게 말하는 강사치고 최고치의 퀄리티 있는 실력을 가지고 학문 구조를 아는 강사는 저는 본 적이 없습니다. 그렇게 발언하는 강사치고 사실은. 그러면 이제 그게 맞다고 치는데, 이거는 현실을 과감하게 딱 짚고 받아들여야 되는 게 소수 선발이에요. 절대로 대다수 선발이 아닙니다. 이 시험 자체는 사실은. 그걸 받아들여야 되고, 어떤 동기부여를 하든 어떤 희망을 주든지 간에 제가 여러분께 드릴 수 있는 희망은 바로 저것과 무관하다는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공부나 노력을 제대로 한다면은 되는 요소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 부분과 멀어지는 부분에서 앞으로 교재에도 앞부분을 설명을 하는데, 특정 강사를 비판하는 게 아닙니다. 이것과 멀어질 때 제일 조심해야 되는 게, 특히 여자 선생님들이죠. 상상을 많이 하죠. 힘드니까. 상상을 하잖아, 어떤 대상에 대해서. 정서를 자꾸 자극한다든지 의존한다든지 이거 문제 있어요. 이까지 들어오면서 동기유발이나 정서를 건드리는 건 괜찮은데, 이거를 가리키면서 뭐 될 수 있을 것처럼 끌고 간다. 이 확률적으로 문제 있습니다. 왜 문제 있는가는 제가 좀 더 말씀드릴게요. 자, 두 번째는 뭐냐면 쉬운 걸 강조한다. 무조건 믿고 따라와라. 이거 1번하고도 거의
지금 관련이 있죠. 그 다음 세 번째, 프린트 자료의 양이 계속 증가한다. 이 강사들이 문제가 뭐냐면 적중률이 낮아요. 적중률이, 실적중률이 어느 정도 적중률밖에 안 나와요. 너무 당연하죠. 왜? 여기서 머물렀거든요. 대부분. 그리고 이걸 정확하게 밀도있게 안 들어오고 이걸로 다 처리를 하려고 했거든요. 이 자료를 쓰게 되면 기존에 탄탄하게 이 부분이 형성이 돼 있으면 새로운 자료가 들어온다 하더라도 어느 위치에 배치될 부분을 알아가는 거예요. 학습자가 뒤에는 뭐냐면 버릴 건 버리고 땡길 건 땡기고 이런 식으로 가야 되는데 이걸 일러주지 않고 자료만 양쪽으로 계속 늘어나거나 쉬운 것만 요약해서 가버리게 되면 이 문제 때문에 합격이 늦어지고 오랫동안 가는 겁니다. 사실은 제 상식으로 받아들일 수 없어요. 왜? 고등학교 때 공부를 별로 잘하지도 않았는데 별로 안 좋은 대학을 갔는데 어떻게 10년 공부한 사람이 떨어지고 4, 5년 공부한 사람이 떨어지고 어떻게 같이 공부를 했는데 대학교 4학년이 어떻게 붙냔 말이에요. 대학교 4학년이 공부를 했으면 학과 공부 따라가 공부를 얼마나 공부를 했겠어요. 사실은. 그러니까 그 친구가 그냥 좋은 습관과 좋은 언어를 그냥 점진적으로 구조적으로 천천히 이렇게 갔기 때문에 결국 합격을 어떻게 보면 하는 그런 어떤 부분이라고 할 수 있는 거죠. 자, OT에서 제가 여러분께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이 부분이고, 자, 이제 이론으로 본격적으로 한 10분 쉬었다가 한 5분만 쉽시다. 그리고 이제 이론으로 바로 자, 들어가 보도록 합시다.